작년보다 지금 재수생과 반수생들이 6월 모평에서 엄청나게 많이 응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올해 될 수 있으면 우리 재학생들은 자,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방향으로 대학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예전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아, 정시도 많이 확대가 됐는데 왜 굳이 수시를 이렇게 대학교를 고집을 하시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죠? 올해는 역대급으로 많은 반수생과 재수생이 나올 거라고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6월 모평 결과를 보셔도 6월 모평에서요. 역대급으로 작년보다 지금 재수생과 반수생들이 6월 모평에서 엄청나게 많이 응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 정시에서 이제 문이과 통합을 했었잖아요. 2022학년도 정시에서 문이과 통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공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을 미적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대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학교 경영학과 정시 모집을 해서 그 상경계열 쪽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지금 이과생들이 지금 상경계열 인문계열을 대거 지금 유입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대학 그 정시 이후로.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 학생들이 적응하냐 못하냐 적응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그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보고 학교 간판 보고 대학교를 응시를 했습니다. 대학 간판을 보고 응시를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 말씀 그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 제가 그 공대생들과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 주변에 생기부를 알거든요. 그 생기부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자기가 진로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 학생들이. 그래서 심화라든지 실험이라든지 도구나가 결과물까지 도출해가지고 이 점을 대학교에서 조금만 보완하면은 정말 더 획기적인 그러한 뭐 발명품이나 놀라운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 기록부가 만들어진 학생들인데 이공계열 학생들이.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가서 경영 공부한다? 분명히 이 학생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학생들을 반수를 준비한다. 왜 실제로 반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었죠. 매년 반수 문의가 이제 반수 그 문의가 보통 언제 오냐면은 그 한 4월이나 5월 달에 반수 문의가 오는데 2023학년도 반수 문의는 작년 12월부터 반수 문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딱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반수가 문의가 오더라고요. 왜? 본인은 반수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올해도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이과생들 그 학생들도 수능도 정말 잘하거든요. 지금 그 며칠 전에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반수를 준비하는데 정말 그 수능은 그냥 뭐 6월 모평에서 올 1등급이에요. 그냥 뭐 항상 올 1등급 나온 학생이고 수능도 원래 그렇게 잘 본 학생인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등급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 수능 때 당연히 올 1등급을 유지한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6월 달에 제가 보면 6월 달에 재수생하고 반수생이 다 응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와 이번에 6월 달에 재수생과 반수생이 정말 정말 최고였습니다, 최고. 근데 6월 모평에서는 재수생과 40%만 응시하거든요. 재수생과 반 40% 응시하는데, 와, 60%는 또 어느 정도나 수능 당일날 나올까.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 수능 최저에 너무 거기 수능 최저가 될 거다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쭉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대학교 라인을 정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아, 자기가 수능 최저를 뭐 6월 달에 하나 충족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럽니다. 일단 대학 라인을 올해 같은 경우를 대학 라인, 이게 작년부터 제가 그랬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약대 부활로 재수생과 반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일단 수능 최저는 배제한 상황에서 수능 최저 없는 학종으로만 대학 라인을 일단은 좀 안전하게 좀 잡아놓고 나서 아이들 대학교를 보냈거든요. 올해 같은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일단 자기가 하실 수 있겠지라고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단
학과를 그것을 확정 짓지 말고 최대한 학종으로 대학을 안정권으로 잡을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나라도 일단은 제가 잡아놓으라고 하면서 대학 라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물론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왜 자기가 수능 찾아 나올 자신 있는데 근데 정말 올해는 수능 역대급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죠. 작년에 문이과 통합으로 공대 갈 학생들, 자연계열 갈 학생들이 인문계열 갔는데 그 학생들 반수와 의향이 있어요. 왜? 제가 또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정말 그 서연고 중에 하나 경영을 들어갔거든요. 아까 야, 너 만족하냐? 그랬더니 만족을 못한대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맛도 안 나고, 자기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은 공대인데 여기서 뭘 하자 하면서 지금 반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3 여러분들, 일단 수능 최저는 거기 목표는 준비하긴 준비해야 되겠죠. 하지만 학종에서도 뭔가 하나 정도는 물론 학종이 깜깜의 전형입니다. 깜깜의 전형이다 보니까 학종의 안정이라는 건 없어 솔직히. 그래 학종이라는 안정이라는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들어갈 높을 확률이 있는 대학교는 하나 정도를 좀 확보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에 절대적인 건 아니야. 왜? 수능 최저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학생들 선생님 방송 듣고 제가 뭐 학종 안정 하나 지었는데 제가 수능 최저 충족시켰어요. 물론 그런 학생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